안녕하세요. 자연입니다. 벌써 12월이 시작되었네요. 곧 있으면 거리마다 연말 분위기가 가득하겠죠? 저는 초코와 집콕 중이어서 크리스마스 소품들로 기분을 내고 있습니다. 아늑하고 참 좋아요. 며칠 전엔 초코의 2개월 접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60일이 넘어가고 있는 거죠. 2개월 동안 참 많은 변화가 있었다면서 생각해 보다가 오늘은 초코가 목과 허리를 가누게 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초코는 지금까지 터미타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초코는 태어났을 때부터 굉장히 용을 잘 쓰는 아이였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조리원에서 모유 수유를 위해서 아기를 데리러 갔을 때였는데 한 선생님께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초코는 트림을 좀 잘 시켜줘야 될 것 같다. 다른 아이들보다 용을 굉장히 많이 써서 먹이고 트림 시키고 눕혀놨을 때 용 쓰다가 자주 개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트림을 잘 시켜줘야겠구나 생각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조리원에서 있는 2주간 모자동 실시간과 수유코를 받는 동안은 아주 심하게 개우거나 용 쓰는 모습은 못 본 채로 대망의 조리원 퇴소날이 됐습니다. 점심때쯤 집에 도착한 이후에 온전히 아기와 하루를 다 보내보니까 선생님 말씀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먼저 아기가 배고플 때가 돼서 엄청 울었어요. 그래서 조리원에서 하던 대로 젖을 물렸죠. 다 먹고 나서는 트림 시키면서 15분 정도를 앉혀놓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고온이 잠든 것 같아서 내려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기가 용을 쓰기 시작했어요. 속삭이로 단단히 몸을 고정시켜 두니까 그걸 찢을 것처럼 용을 쓰더라고요. 그러다가 왈칵 소리가 나서 보니까 개우고 있었어요. 원래 아기들은 위가 일자여서 눕혀놨을 때 자주 개운다고 하는데 주르륵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왈칵이었죠.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조리원에서 퇴소할 때 초코는 분유로 80ml까지 먹을 수 있다고 했는데 80까지 다 먹이면 왈칵하면서 개어낼 때가 자주 있었어요. 급하게 먹는 것도 심했고 용 쓰는 것도 심하다 보니까 아주 콜라보로 먹은 걸 다 개어냈죠. 그냥 입으로만 뱉어내든 나오면 괜찮은데 코로도 막 뿜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새벽에 코가 꽉 막힌 소리를 내면서 숨 쉬는 게 힘들어 보였어요. 그때가 새벽 5시였는데 코가 너무 막힌 것 같아서 숨을 못 쉴까봐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조리원 신생아실에 전화를 했어요. 퇴소할 때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연락처를 주셨거든요. 신생아실은 24시 돌아가니까 바로 받으시더라고요. 아기가 분수토를 하면서 코로도 나왔는데 코가 꽉 막힌 것 같다. 어떻게 해야 하냐 했더니 뻥코로 코를 뚫어줘야 된대요. 그런데 딱 그것만 집에 없었어요. 다른 출산용품 다 준비하면서 왜 코 뚫어주는 걸 안 샀을까? 없다고 했더니 그럼 지금 당장은 눕혀놓지 말고 앉혀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국문이 열리는 8시 반, 9시까지 꼼짝없이 초코를 앉혀놓고 재웠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야 코를 뚫어줄 수 있었어요. 이런 날들이 계속 반복됐어요. 오죽하면 먹일 때마다 또 토할까봐 불안해서 아기가 허겁지겁 먹으면 젖병을 빼고 다시 주고를 매번 반복하면서 줬죠. 한 번에 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과 제가 내린 조치는 80을 한 번에 주지 말고 시간 텀을 조금 두고 40을 2번 나눠서 준다던가 60을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양을 조절해서 주기 시작했어요. 모유를 줄 때도 잘 먹다가 꼴깍꼴깍 삼키기 힘들어하는 기색이 보이면 멈췄다가 다시 주고 그랬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저희대로 힘들고 아기는 배가 한 번에 차지 않으니까 또 힘들고 제대로 잠을 못 자더라고요.
그런 날들이 며칠은 반복됐어요.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먹는 것과 소화시키는 걸 적응하게끔 기다리면서 차츰차츰 먹는 양을 다시 늘리고 지금은 120을 한 번에 먹는 정도가 됐어요. 여전히 80 정도만 먹을 때도 가끔 있긴 하지만요. 이러는 과정에서 우리 부부가 제일 잘해야 하는 건 트림 시키기였는데 각자의 방식대로 트림을 열심히 시키면서 어떤 자세로 했을 때 트림이 잘 나오는지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받았어요. 그러다가 최근 50일 때쯤부터 신생아 안듯이 눕혀 안으며 너무 불편해해서 아기의 배와 어른의 가슴이 맞닿도록 세워서 안아주기 시작했어요. 아주 아기 때는 잠깐씩만 해줬던 자세인데 이제 이렇게 안아야 안 울고 트림도 아주 시원하게 자라더라고요. 그렇게 세워 안아서 토닥거려 주길 며칠째 여느 때와 다름없이 트림을 시켜주고 있는데 갑자기 쑥 고개를 빳빳이 들었어요. 저는 목을 힘들이지 않고 받쳐주고만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하루가 다르게 쑥쑥 올라오는 때가 많아지면서 몰라보게 힘이 생겼어요. 남편과 동시에 깜짝 놀랄 때도 많았답니다. 언제 이렇게 꼿꼿이 몸을 세웠어? 하면서요. 이제는 목을 가눌 뿐 아니라 양팔을 제 몸에 지지하고 허리도 쭉쭉 펴고 제법 두리번거리면서 집을 구경하기도 해요. 생후 한 달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터미타임을 해주는 게 좋다고 하는 글들이 많죠. 터미타임은 아기를 엎드리게 하는 시간으로 아기의 팔, 어깨, 목, 허리 등에 힘을 길러주는 운동인데요. 저도 아주 어릴 때부터 시켜줘야 아기가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워낙 잘 개우는 아이여서 어떤 타이밍에 시켜줘야 할지 늘 고민이었거든요. 어느 시간이든 늘 조금씩 꿀럭꿀럭 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먹고 개우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기가 힘들어하면서 토하는데 더 그럴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억지로 시키지 않았어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저 초코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도록 도와주면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발달이 이뤄지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터미타임을 해줘도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서 컨디션 좋을 때 운동시켜주려고 해요. 개우는 것도 거의 없고 편안하게 노는 시간도 늘어났으니까요. 자연스럽게 하는 때가 오네요. 초코의 때는 지금이고요. 이렇게 초코의 터미타임 아닌 터미타임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많았어요. 요즘에는 SNS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맞는 정보도 너무나 많지만 그만큼 잘못된 정보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남들이 하라는 것을 다 지키면서 육아하기엔 집집마다 아기마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아주 필수적인 요소만 아니라면 조금은 내려놔도 될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 아기는 어떤 방식으로든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조급해하지 말고 남들에게 얽매이지 않고 내 아기에 맞게 도와주다 보면 어느새 자라있는 아기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 터미타임 없이 우뚝 솟은 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기의 성장을 응원하면서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